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유아 영어나 초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영어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로 수능에서 바뀌면서 어머니들께서 대부분 영어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수 컷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고등학교 선배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부모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육 전문가분들도 영어보다는 수학, 그리고 국어가 어려워지니 수학이나 국어 과목에 힘을 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퍼플 아카데미에서 영어 교육을 가이드하다 보면 영어는 어릴수록 공부에 효과가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영어는 절대적으로 시간과 양이 채워져야 그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영어가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작년만 해도 12% 정도 수능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높은 과목이 되면서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웬만큼 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초등 어머니들께서 좀 착각하시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어 교육이 그렇게 쉬울까요? 제가 수능 문제를 보면 저희 퍼플 아카데미 초등이나 아니면 유아 단계의 인터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 테스트를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1등급인 친구도 있고 2등급, 3등급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거봐요. 초등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어가 얼마나 쉬우면 그러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기준을 놓치고 간 게 있거든요. 아마 공부하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죠. 수능 1등급이 나왔어요.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번에 수능 영어 시험을 봤더니 1등급이 나왔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1등급이 나오는 거에 중요한 요인이 빠졌습니다. 뭐냐고요? 시간입니다. 듣기평가 시간과 그리고 독해 지문을 읽는 시간 모두 통틀어서 1시간 안에 영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집에서 볼 때는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을 재지 않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읽어보게 하고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환경에서 그걸 봤을 때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정말 실력이지, 그걸 몇 번 곱씹으면서 그 문제를 읽어가는 건 절대적으로 시험 점수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초등 학부모님들께서 영어를 간과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영어 교육의 방향성, 시험의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EBS에서 수능의 문제를 낼 때 EBS 반영 비율이 70%에서 50%로 올해 수능부터 줄어들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50% 정도로 EBS 기존 문제, EBS 교재에서 나오는 것들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가지가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그 EBS 책이 있으면 그 책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나오면서 문제의 유형만 바뀌는 직접 연계 방식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그 EBS 교재에 있는 문장을 모두 다 외우다시피 읽어보면 충분히 1, 2, 3등급 정도는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직접 연계 방식에서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뀌고,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뀌면 주제는 비슷하지만 어떤 지구온난화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주제는 똑같지만 문장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단어도 다를 수 있고, 나오는 출제되는 단어도 다를 수 있고, 문장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제는 그대로고 내용은 바뀌는, 그러면 문장을 외우는 게 필요 없겠죠. 직접적으로 교육평가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장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교재에 그 직접 연계
부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고 50%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등부터 영어 실력이 그냥 공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간을 들여서 문장을 외우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고 그래서 영어를 1등급을 맞을 확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올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의 기준이 4%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당장 작년과 올해 학생의 이런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초등 시기에 영어는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영어는 국어와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니 지금 수능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퍼플 아카데미 학부모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경향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6학년부터 교육 과정이 또 한번 바뀌죠.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대학 입시도 변화하겠다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영어 교육의 목표는 바로 진짜 실력을 갖는 겁니다. 저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런데 초등 시기에 막 고3 학부모님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의 목표 설정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출제 경향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어야 정말 입시가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비를 하더라도 작년 고2만 되더라도 EBS에서 문제 출제 경향을 바꾸겠다. 70%에서 50%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는 게 원래 재작년에 발표돼서 작년부터 하겠다라는 거를 반발이 있어서 1년 유예하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 경향 자체도 이렇게 2년 만에 바뀌는데 현재 6학년, 현재 5학년, 심지어는 7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분들이 현재 입시에 막 휘둘려서 아이들을 학원을 바꾸고 그리고 막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어는 평생 써야 되는 학문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영어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잘하는 학문입니다. 국어 독서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결국은 책을 읽어야 되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책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외워서 내가 외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워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기본 자체로 근본으로 읽을 수 있으면 그리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아이는 어떤 시험이 바뀌더라도 두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등은 멀게 보는 교육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가까운 목표로 지금 당장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간 아이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아이의 교육 가이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 말보다는 우리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예측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어가 절대평가라 영어는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마음보다는 영어를 제대로 시키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퍼플 아카데미에 예전에는 초등 저학년 1, 2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사 4학년이나 5, 6학년 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실제로 많은 영어 공부를 시키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영어 교육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아이가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절절한 사연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 목표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